반갑습니다. 박선입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같이 통합과학 고1 1학기 공부법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중학교에서 고1로 올라가는 학생들 아마 통합과학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도 있을 거고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통합과학이 말 그대로 이제 통합이 돼 있는 상태고 1학기 때는 보통 1권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1권에 있는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셨을 텐데 아직 뭐 안 살펴본 친구들은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가이드를 잠더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통합과학이 전반적으로 내용이 많이 있어요. 이게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학교별로 진도가 나가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내 생각에는 교과서가 바뀌기 때문에 뭐 순차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보통 이게 물화생지가 한꺼번에 합쳐져 있는 과목이라서 담당 선생님이 어떤 과목을 전공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편중될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거든. 그래도 근본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기본적으로 뭘 해줘야 되냐면 개념 용어 익힌 다음에 그거 갖다가 적용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은 좀 뭐 슬라이드 넘겨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봐봐. 일단은 겨울방학이 끝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 이제 예비 고1의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아직은 여러분들 중학생 티가 좀 덜 벗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본인이 굉장히 어른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과학 내용들을 기반으로 통합과학이 재구성이 되거든. 그래서 사실 난도는 살짝 올라갑니다. 그때보다. 살짝 올라가고, 이제 양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어떤 자세로 이걸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용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용어가 잘 익숙해지지가 않을 거야. 근데 용어 싸움이 제일 중요하거든. 탐구는 원래 용어 싸움이야, 얘들아. 그래서 이 단어가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 고등학생 되니까 이제 고등학생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막 중학교 때 막 성적 잘 나오다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안 나오고 이런 친구도 가끔 있고, 오히려 뭐 중학교 때 좀 못하다가 뭐 고등학교 때 잘하는 친구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새 학기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다는 거야. 물론 100%는 아니겠죠. 그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 얘기 듣고선 공부하려는 자세를 좀 가지세요. 그런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뭘 해주셔야 되느냐? 해줘야 될 게 뻔히 정해져 있어요, 얘들아. 기본적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 엉덩이를 무겁게 만들어야 돼요. 어차피 다 같이 공부를 시작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나중에 뭐 대학 가는 공부까지 계속 진행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되도록 책을 굉장히 많이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야. 그래서 공부 시간을 스스로가 계속 늘리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한 3시간 앉아있으면 한 1시간 공부해요. 그래도 일단 앉아있으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도 그거 되게 못하거든. 그러니까 집중력이 좋냐 안 좋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집중력이 좋지 않습니다. 나도.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 일단은 끈기를 길러야 돼요. 여러분들. 난 나중에 이제 느끼는 건데 선생님 주변에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뭐 작년에 수능 만점자도 나왔고. 그런데 보면은 그냥 꾸준함. 그 친구가 이제 현장 강의 들었던 친구인데 단 한 번도 여러분들 수업을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수업에 다 출석을 한 거야, 이 친구가. 이게 수업이 올 출석은 진짜 힘들거든. 선생님이 이제 수능 강의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수능 강의 할 때 올 출석은 진짜 힘들어, 원래. 왜냐면 보통 한 40번 정도 수업을 하는데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지고 모든 수업을 다 성실하게 완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만약에 내가 남들보다 더 이제 뛰어난 게 없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 하셔야 되냐면 내가 남들과 다를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또 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게 끈기를 갖고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것만 되시면 여러분들 그냥 성적 보장 그리고 대학도 보장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를 먼저 키워놓으시면 남들과 다른 인생을 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고등학교를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부가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 어린 친구들 데리고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막 초등학생 때 기억나실 겁니다. 뭐 그렇게 오래 안 돼서 보면은 막 뭐 그냥 학교 뭐 그냥 스카이 가지 뭐 서울대 연고대 그냥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산단 말이야, 애들이 다. 근데 고등학생 되고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서 현실의 벽에 막 부딪혀요, 아이들이. 그러면은 그 현실의 벽에
좌절하는 친구들도 있고 막 이렇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여러분들 나이를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진취적으로 한번 부딪혀 보세요. 꾸준함이 진짜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도 꾸준하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 간단합니다. 되게 심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복잡하게 안 합니다. 일단 개념학습을 위한 기초다지기인데 이 개념, 핵심 개념을 여러분들 익혀두시는데 만약에 이게 다시 보기 힘들어. 그러면 그냥 통합과학 책을 갖다가 처음부터 그냥 꼼꼼히 보세요. 이거는 많이 본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내용이 처음에 보면 이거 별로 내용 안 맞는 것 같은데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야.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돼? 문제가 안 풀려. 그럼 다시 보는 거야. 이게 반복이 진짜 중요해. 반복이 생명입니다. 공부는 반복이야, 얘들아, 무조건. 반복, 복습. 알겠죠?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기초를 다시 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초 여러분들 공사가 잘 되면 그 위에 무얼 쌓아도 무너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좀 중요시 여기셔야 됩니다. 선생님도 강의에서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가시고, 그리고 기본기업 필살기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어떤 단어 하나를 외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게 왜 이렇게 나왔고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런 걸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실제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내용들 보면은 이게 이제 융합형 문제를 내겠다는 게 좀 의도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뭐 물화생지 나눠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요걸 갖다가 뒷단원이나 앞단원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도 있고, 좀 지엽적인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꼼꼼하게 살피는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은 이제 공부할 때 너희들 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개념서가 이렇게 있어. 내가 그 여기 저 완자 강의를 올려놨으니까 완자 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완자는 사이드에 뭐가 나와 있냐면 막 이런 게 있어요. 그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들 있잖아. 이게 어떤 교과서에 뭐가 있어요? 막 실려 있거든. 근데 그것까지 꼼꼼하게 선생님이 강의에 다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하실 때. 그래야지 내가 이걸 갖다가 안 잊어버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공부하는 거. 물론 한 번 읽고 다 외우면 너무 고맙지. 근데 보통 그러지 못해. 그러니까 읽어보고 내용 공부했다 치고 문제 풀어보고 다시 읽어보고 이런 식의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죠? 공부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력이 듭니다. 그다음 세 번째, 개념과 개념 사이의 유기적 연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적인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우리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게 이제 예를 들어 쿼크, 뭐 기본 입자 이런 걸 설명했단 말이야. 그럼 기본 입자가 왜 기본 입자인지. 그러면 기본 입자가 모여가지고 얘네들이 양성자, 중성자 이런 거 만들어내거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그 순서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 이게 모여서 물질을 이루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본 입자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아서 기본 입자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그런 정의를 머릿속에 넣어놔야 된다고. 이런 것들의 연결성이 과학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만 잘하시면 이거는 장담컨대 과학도 논리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잘하시면 다른 과목도 여러분들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겁니다. 진짜로. 어차피 공부하는 건 다 똑같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이런 습관들을 계속 저 머릿속에 이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거랑 연결돼 있구나. 원자가 이 단원에 다시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조금 귀찮은 걸 갖다가 덤비면 여러분들 많이 좋아지십니다. 알겠지? 그거 믿고 따라오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기본기가 필살기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올바른 시작이 중요한 예비고일 공부법인데, 뭐 거의 대부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봐봐. 이거 너무 중요해. 나는 이제 선생님이 처음에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 개념을 읽어. 그 다음에 바로 문제를 풀어요. 근데 문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 한 번 읽고 어떻게 다 알아. 그러면 내가 뭘 몰랐지? 라고 다시 체크를 해, 개념에. 이 개념이 여기 나오는 거구나. 이 개념이 여기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선생님은. 왔다 갔다 반복해.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 그럼 조금 난도가 있는 문제를 풀어.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틀린 부분이 처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해서 이렇게 틀렸구나. 오답이 이렇게 나왔구나. 정리를 하셔야죠. 그죠? 그리고 선생님은 뭐도 만들냐면 공부할 때 내가 주로 하는 실수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 노트도 같이 좀 만들면 좋아요. 실수 정리. 이거는 뭐냐면 실수라는 건 이제 나는 이제 사람마다 이게 뭐라고 그럴까? 이 실수를 정의하는 게 다르거든. 근데 내가 말하는 실수는 어떤 거냐면 제일 대표적인 게 제일 많이 하는 거야, 애들이. A보다 B가 크다. 뭐잖아. A보다 B가 크다. 이런 거. 뭐 이런 거 실수하는 거 되게 많아요. 거꾸로 보는 거.
이런 거는 방식이 되게 많아요. A보다 B가 크대잖아. 그러면 이렇게 부등호를 그리셔도 되고, 선생님은 좀 많이 쓰는 방법 중에 이 보다라고 쓰는 걸 지우는 거야. 그럼 아, B가 크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여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실력이 확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되게 실력 올라가는 거 느껴지면 이게 또 이게 이 기분이 또 되게 째지거든. 네, 끝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교과서 속의 실험 탐구 활동. 이거는 시험에 나와요. 이게 뭘 하는 건가? 이게 애들이 보면은 마치 부록에 있는 것처럼 느껴가지고 그냥 넘겨버린단 말이야. 그러지 마시고 이게 뭐 실험하는 거지? 그래서 실험 도구를 뭘 썼지? 이런 생각하면서 실험을 왜 이 실험을 하는 거지? 이 생각을 하시면 보시는 거예요. 실험을 하는 건 뭔가 결과가 도출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결과가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게. 요 과정을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대비인데 서술형은 여러분들 이게 이제 앞에서 말했던 거랑 똑같은데 이게 용어 싸움이야. 그러니까 단어 모르면 서술형 못 풉니다. 어차피 단어의 조합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문제 풀 때 어차피 문제집들마다 서술형 대비 문제들 다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보시면서 단어를 조합하는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채점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서술형은 필수 단어들이 먼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선생님들이. 그래서 필수 단어들 몇 개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그거 단어 안 들어가면 제끼는 거야, 이렇게. 점수가 깎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의 여러분들 조합과 그 단어들 사이사이에 여러분들 문장 쓸 때 조사 쓰는 것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지? 이거는 시험 다 임박해서 하셔도 됩니다. 알겠지? 대신에 시험 임박해서 그때 용어 정리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용어 정리 먼저 해놔야지. 그지?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아마 무난한 성적을 잘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옛날에 그 별명이 내신맨이었거든. 내신맨. 사실 뭐 내신을 못하진 않았어, 선생님이. 계속 잘했었습니다, 내신. 왜 내신맨이냐고 했냐면 난 이런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 아, 이걸 물어보는구나.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의도가 딱 파악이 되는 그런 걸 좀 잘했거든. 감각이 좋았던 거죠, 그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한번 반복하시면서 아,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아마 실력이 많이 느실 겁니다. 알겠죠?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성적 잘 나옵니다. 알겠죠? 그거 알려드렸으니까. 자, 됐습니다. 뭐, 이제, 선생님이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고, 꾸준한 학습. 선생님이 이제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선생님은 진짜 노력파예요.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노력합니다. 학생들하고 같이. 꾸준히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꾸준히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좋은 성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은 강의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